시작하자. 자, 이제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유리함수 갈 건데 F랑 F 역함수랑 같아요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친구랑 역함수가 같은 상황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다항 함수에서만인데 다항 함수에서는 딱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다항 함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오시죠? 다항 함수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해주면 이런 겁니다. 1차 함수, 다항 함수고요. 2차 함수, 다항 함수고요. 3차 함수, 다항 함수입니다. 4차 함수, 다항 함수예요. 그러니까 상수 함수도 다항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가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 깔끔한 함수들은 우리가 다항 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다항 함수들 중에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게끔 하는 함수는 딱 두 종류밖에 없는데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y는 x꼴이 하나 있고요. y는 x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생기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기울기 1인 거는 무조건 0이어야 되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는 이 값은 아무 값이나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결론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첫 번째는 누구로?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로 할 거냐면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왜 저런 결론이 나왔는가 하고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것부터 해보자.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 자체는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이런 2차 함수는 1대1 대응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3차 함수도 사실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논외로 하고 지금은 1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1차 함수냐면 그냥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fx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다 라고 하는 1차 함수를 기준으로 역함수식을 세우고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a, b 값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해요. 그럼 나는 y는 fx다 라고 하는 영역은 y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이 친구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y 대신에 x 넣고 x 대신에 y 넣어서 식을 완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좀 예쁘게 쓰고 싶으니까 누구에 관해서? y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럼 ay는 x-b가 될 거고 얘를 a로 나눠주면 a분의 1x 빼기 a분의 뭐가 될 거다? b가 될 거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조건은 fx와 역함수가 같아요 인 거니까 이 함수가 뭐 하면 된다? 같으면 된다. 같으려면 일단 누가 같아야 돼? x 앞에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a하고 누가 같으면 된다? a분의 1이 같으면 된다. 두 번째는 누구하고 누가 같아야 돼? 라고 보면 y절편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b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같으면 돼요. 이 두 개가 같으면 무조건 뭐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고 봤더니 잠깐만 너는 왼쪽에 a를 곱하면 a제곱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럼 a는 뭐가 된다?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데 만약에 a가 1이잖아? 그럼 1이면 너가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는 이 b가 뭐가 돼요? 0이 돼. 그죠? 왜냐면 1분의 마이너스 b니까 왼쪽으로 넘기면 2b가 되잖아. 그러면 이 b는 0이 된다는 얘기는 b는 무조건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얘가 1이면 너는 무조건 0이어야 두 개와 역함수가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y는 x다 이런 뜻인 거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네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이거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b는 b가 된다 이렇게 되거든?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해.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되니까 이거는 모든 실수 누구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는 무슨 값을 때려 넣어도 뭐하다?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3이어도 되고 4여도 되고 5여도 되고 100이어도 되고 10만이어도 되고 다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원래 함수랑 누가 같을 거야? 역함수가 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을까요? 그러면 식으로 보면 좀 확인이 되죠? 기울기가 1일 때는 네가 보다 0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절편은 아무거나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결정이 된 거야. 오케이?
자, 제가 이거 뭐 좀 이따 필기 좀 해놔. 알겠죠? 필요한 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림으로는 조금 더 깔끔하게 확인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우리가 원래 역함수가 사실 y는 x 대칭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y는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위에 점이 하나 1,1이면 y는 x 대칭시켜도 뭐가 돼? 1,1이 되지. 2,2면 y는 x 대칭시켜도 뭐가 된다? 2,2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y는 x면 얘랑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 역함수랑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y는 x 대칭시켜도 그 좌표가 다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y는 x는 당연하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y는 x에다가 기울기가 누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뭐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다라고 쳐보죠.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y는 x 대칭을 시킬 건데 실제로 y는 x라는 아이의 기울기가 1이고 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예를 들어 0,2라는 점을 y는 x 대칭 시키면 어디로 가요? 수직으로 내려서 그 길이만큼 가서 어디로 간다? 2,0으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 보이는 1,1은 어디로 갈까? y는 x 대칭 시키면 1,2가 아니죠? 1,1은 1,1 여기죠?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2분의 3 뭐 이런 점이 있다면 y는 x 대칭 시키면 얘는 2분의 3, 뭐 2분의 1 이런 점으로 갈 거니까 결국에는 대칭 이동되는 점이 반대편으로 쪼르륵 다 넘어가고 여기에 있는 점들도 저쪽으로 다 넘어가서 원래 함수랑 식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기울기가 모여서 마이너스 1이어서 너희들이 모기 때문에 수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어도 그렇고 저렇게 그어도 그렇고 이렇게 그어도 다 똑같다 이 얘기야. 되죠? 아, 그림으로 봐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y절편과 관계없이 항상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세요? 디디디 좀 약간 필요한 거 좀 정리 좀 해두시고.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 때는 사실 조금 금세금세 풀어요. 이 내용을 정리가 돼 있으면 빨리 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 더 표현을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분. 오, 이거 딱 하면 끝나네. 너 어디 나왔냐? 중학교. 정천. 자, 정천은 내가 진짜 많이 못 보는데 정천이냐 정천? 저 정천중 나왔어요. 없어? 율현 없어요? 수일중이 어디 있지? 대우연구소. 어디? 대우연구소. 대우연구소? 네. 대우연구소 어디 있어? 북수원 CGV. 아, 거기 있어? 수일중이? 더 가야 돼? 그래서 다 가까워 그쪽이? 뭐 수일고, 조원고, 수일중 다 가까워 그쪽이? 떨어져 있어? 수일. 조원하고 수영 갔으면 동아리 포스트 붙여봤어. 수일. 전고. 다 적었어. 다 적었어. 아, 다 적었어. 자, 가볼까요? 야, 그러면은 얘들아 잠깐만.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한번 봐보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면 fx랑 f 역함수랑 같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 fx랑 f 역함수랑 같을 때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끼고 있으면 y는 x일 때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표현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좀 다르게 표현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봐야 돼. 왜 또? 응? 시작해도 돼? 왜 주영이 누가 또 괴롭혔어? 태호가? 잘했어. 어쨌건 뭐 여기 봐봐. 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얘들아. f
gx x 한 개보다 x다 이런 표현이 또 있다고. 봤어? 여보세요? 보고 있어? 자, 이 표현이 있다고. 이 표현. f랑 f를 뭐 했다? 합성했다. 그랬더니 뭐가 된다? 항등함수 들어간 게 그대로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x가 들어가서 x가 그대로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얘랑 원래 함수를 한번 합성을 했더니 뭐가 됐다? 항등함수가 됐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랑 역함수, 아니 뭐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순서와 상관없이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f 역함수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뜻은 뭐야? f랑 f 역함수가 같아요. 이런 뜻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를 두 번 합성을 했는데 x가 그대로 나오는 항등함수가 됐다는 건 이 자리에 누가 올 수도 있고 역함수가 올 수도 있고 그 얘기는 f하고 역함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런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너를 뭐로 해석할 수 있다? f랑 f 역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항함수라면 딱 결론 몇 가지 나온다? y는 x거나 y는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k 꼴이면 된다. 이러면 얘랑 같아지는 다항함수식이 될 거다 이 얘기야. 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i는 f가 뭐가 존재할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만 가능해요. 항상 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역함수 존재 안 하면 그냥 얻어 걸리는 저런 식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오케이? 역함수가 존재할 때만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16쪽에서 문제 몇 개 볼 건데 자, 지금 한번 해보고요. 653번, 659번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하면 딱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657번. 7번, 8번도 묶어서 할 거예요. 같이 보여줄게.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뭐 이런 거는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보기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아요를 만족하는 함수 f를 모두 골라주세요.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랑 만족하는 함수 fx는 누굴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뭐인 1인 y는 x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들은 y절편과 관계없이 다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기역, 디귿, 리을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되죠? 뭐 이건 안 되겠죠? y는 x일 때는 여기가 0일 때만 되는 거니까 이 결론은 정리를 해두고 쓰시면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되죠? 자, 그럼 제일 마지막에 659번 다음 볼까요? 자, 이거는 표현을 이해만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보기의 함수 fx 중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골라봐 이렇게 줬다고. 이게 뭐냐면 fx가 f.f에다가 아이고 여기 점 하나가 f.f에다가 fx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 똑같이 fx가 나왔다 이런 뜻이잖아. 해석해보면 그런 거 아니냐? fx가 두 개짜리 함수에 들어갔는데 그게 fx가 그대로 나왔어요.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해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얘가 항등함수다 이런 뜻이라고. f.f가 항등함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f.f에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린 뭐로 생각해도 괜찮다? 이 친구의 역함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그지? 그 얘기인 즉슨 똑같은 얘기야. f랑 누구랑? f 역함수랑 같은 친구를 골라주세요 이거라고. 그러면 이거 기울기 1짜리는 여기 1 붙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는 아니고 누구하고? 니은하고 디귿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요. 자, 이제 두 문제 하면 딱 끝납니다. 자, 657번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항함수 g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항함수라는 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함수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성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g0이 1이라면 g-1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푸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g.g 가 x가 들어가면 x가 그대로 나오는 항등함수다 이런 뜻이니까 이 얘기인 즉슨 g.g가 뭐다? 항등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두 개가 같은 거랑 항등함수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g의 뭐라고 볼 수 있다? 역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결국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다? g와 g의 역함수랑 같아요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게 다항함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결론으로 쓸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y는 뭐거나 x거나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거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gx의 조건을 줬는데 보니까 g형이 뭐래? 1이래. 야 g형이 1이면 여기다 0 넣으면 1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잖아. 그지? 이거는 될 수가 없으니 여기다 0 넣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0 넣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그럼 k값은 얼마가 된다? 1. 그러니까 gx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건 g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 인 거니까 답은 2다 이렇게 끄면 되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2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야 이제 658번 할 건데요. 시간이 와. 진짜 빨리 가. 진짜 빨리 가?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1시간 넘게. 이게 문제풀이 할 때가 빡세.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야, 솔직히 이게 그런 건 좀 있어. 이게 원래 좀 제일 좋은 거는 조금 내가 설명해주고 니네 좀 풀고 조금 설명해주고 풀고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사실. 근데 이게 일정 반 레벨 이하에서는 그렇게 가요. 알겠지? 왜냐면 이게 계속 설명만 하면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들이 대부분은 심화반 이상들이야. 우리가 수업만 이렇게 치는 반들은. 근데 그건 뭐냐면 그 나머지 부분, 연습 부분을 니네가 채워준다는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알겠지? 내가 하나 얘기를 해줄게. 니네가 만약에 여기 와서 이거를 푸는데 설명 듣는데 이걸 니네가 정확하게 다 풀었단 말이야. 다 풀고 나서 여기 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모르는 건 설명 들으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리고 그것만 나중에 복습하면 거기 공부가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다 안 풀려 있어. 내가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러잖아? 그럼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되게 지루할 거야. 왜냐면 내가 전혀 뭐가 뭐 어려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저렇게 푸니까 답 나오네.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고. 무슨 말인지 되지? 일단 숙제를 다 해야 돼. 그러면 조금 더 들을만 할 거야. 그건 확실해. 알겠죠? 두 번째는 그래도 지루해. 문제 풀이만 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 그래도 들어야 돼. 왜냐면 지금 이거 혼자서 풀기에 힘든 문제들만 계속 보는 거니까. 알겠죠? 이건 방법이 없어. 대신에 이걸 니네가 잘 버텨내고 소화해내면 얘기했잖아. 강력해진다니까. 확실해 그거는. 이거 니네 시험 기간에 다 물어보는 거들. 다. 싸그리 다. 여기서 질문하는 거 다 니네 시험 기간에 시험 대비 교재 풀면서 물어볼 것들이라고. 그 지금 여기서 처리하면 돼. 알겠죠? 시험 놓치잖아. 또 할 수 있잖아. 계속 복습해서 준비해. 어쩔 수가 없어. 문제풀이는 그래. 응? 잘 버텨봐. 이제 한 문제 남았어. 되죠? 야! 다시. 지금 우리 뭐 시리즈 하고 있어요? F와 F 역함수가 같아요 시리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함수값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좀 있어서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함수값에서 나타나는 특징. 조금 골 때려. 자, 한번 잘 봐봐. 이제 별거 아닌데 약간 제가 이름을 좀 하나 붙여줄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렇게 같잖아? 그럼 함수값의 특징이 이름이 있어.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만들었어. 괜찮죠? 주거니 받거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지금부터 알려줄게. 만약에 얘하고 얘가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 나한테 F1이 이거덩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F1이 2인 상황에서 너하고 역함수가 같잖아? 그럼 결론은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 1이 2를 줬잖아? 그럼 2하고 다시 받아서 F2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1이 3이에요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랑 역함수가 같아요 라고 하면 무조건 뭐라고? 주거니 받거니에서 F3은 무조건 누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봐봐. F1이 2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건 얘하고 누가 같아? 역함수가 같아. 그치? 그럼 F 역함수 1도 무조건 누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그러면 원래 함수는 2 집어넣으면 누구 나와야 돼? 1 나와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 1 넣으면 2 되면 2 넣으면 1 돼야 이 조건이 같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약간 이해돼요? F1이 3이에요. 그러면 얘는 F 역함수 1도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F3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은 상황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죠? 해볼까? 자, 우리 함수의 개수 문제예요. 자, 1, 2, 3 있고요. x에 공역에도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함수의 개수를 셀 건데 이렇게 f와 f 역함수가 같아지는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세보자. 이게 문제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세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그런데 어떤 옵션이 이렇게 붙었다고 이렇게 옵션이 붙으면 우리 뭐 해야 된다? 이 옵션의 뜻은 함수값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세면 됩니다. 천천히 하면 돼. 잘 봐. 만약에 1이라는 정의역이 갈 건데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 그치? 그럼 만약에 F1이 1로 갔다고 치자. 오케이? F1이 1로 갔다고 치자고. 그럼 F1이 1로 가게 되면 F1이 1이면 F1도 1이니까 이건 주거니 받거니가 끝난 거야.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F2는 누굴 갈 수 있어? 2 아니면 3을 갈 수 있어. 그치? 그럼 F1이 1로 갔을 때 만약에 F2가 2로 간다면 F3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된다? 3한테 가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돼요? 다시 네가 만약에 1한테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러면 2는 2한테 아니면 3한테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그치? 근데 만약에 F2가 누구한테 갔다면 2한테 갔다면 3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돼? 3한테 가야 돼. 그래야지 1대1 대응 되면서 역함수 존재할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런데 만약에 F2가 누구한테 가면 3한테 가면 F3은 누구한테 가야 돼? 2한테 가야 되는 거 맞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있다? F2가 3한테 가면 F3은 누구한테 가야 돼? 2한테 가야 돼.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F1이 1로 간다면 이 몇 가지 나온다는 얘기야? 2가지 나온다 이 얘기야. 함수가.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한 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돼요? 들어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는 F1이 1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다. 2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F1이 1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로 간다? 2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한번 세보면 됩니다. 그럼 F1이 만약에 2로 가잖아? 그럼 이거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 그럼 F2는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돼? 1한테 가야 돼. 그죠? 그럼 3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돼? 3한테 가야 돼. 그럼 몇 가지 나와?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산이 되죠? 그럼 만약에 F1이 3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 F1이 3한테 갔어요. F1이 3한테 가. 그럼 어떻게 돼? F3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돼? 1한테 가야 돼. 그럼 F2는 2한테 가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거 다 샜네. 이거 몇 가지? 한 가지야.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하면서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자, 끝. 야, 질문만 봤는데 여기까지 했어.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죠. 야, 몇 분 남았어? 큰일 났네. 유리함수 해야 되는데. 일단 야, 숙제 일단 762쪽 입에 조금만 내줄 거야. 762까지. 거의 133쪽까지. 이번엔 별로 안 많죠? 다음 주까지 해서 유물이 끝내야 되는데, 야, 니 유리함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알아? 몰라? 제가 한번 초스피드로 한번 싹 정리 한번 해줄게. 5분? 원래 10분에 해야 되는데.